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여기 피어스파크를 나와봤어요. 저희 집에서는 좀 멀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온 배경은 사실 이번 주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뭐 영상 올리느라 힘든 건 아니고 이번 주가 저희 애 데이케어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육아한다고 좀 지쳤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하면,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확정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라서 와이프가 오늘은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와이프가 오늘은 하루 육아 해방을 시켜줘서 여기 나왔습니다. 저 처음 와봤는데 좋네요. 앞으로는 가끔 여기도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가깝지는 않아요. 뭐 트레인 타고 한 30-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조용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티뷰로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육아로 힘들었으니까 이제 미국 육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5개월 정도 됐죠, 제가 여기 온 지.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쓰고 이제 이곳에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한국의 육아와 이곳 육아의 차이점을 뭐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가지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케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한국의 육아가 힘든지 미국의 육아가 힘든지 좀 비교? 뭐 되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상 하나에 단편적인 부분만 놓고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복합적으로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제가 뭐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비교만 해서 미국의 육아는 이렇고 한국의 육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할 겁니다. 파생되는 추가적인 문제나 복잡한 사안들은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그냥 단순한 거부터 하나하나씩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곳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사교육비, 특히 데이케어비는 미국에서도 거의 가장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3살 반, 토들러 반인데 저희 데이케어가 캠브리지에서 제일 싼 어린이집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엄청 싸다고. 도대체 어디냐고. 그 정도로 저렴한 곳인데,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곳이 한 달에 2,000불입니다. 현재 환율 시세로는 한 27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공짜죠. 네. 국가에서 이제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공짜인데, 이곳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일 싼 편인 거고요. 보통은 한 2,500불에서 3,000불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자체가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가게에 큰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압승이죠. 다른 도시들은 아마 여기보다 조금 쌀 거예요. 여기가 유독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정보가 잘못했다고 하시면 다른 분들께서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데이케어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간 거예요.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몇 군데 데이케어에 이제 컨택을 먼저 했어요. 화상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8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아직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지 않은 어머님이 그 화상 미팅에 들어와서 내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 보낼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비싼 데이케어인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 학교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케어들이 있는데 이미 자리가 꽉 차서 자리가 없다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서칭을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 애가 가는 데이케어가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제 이전을 해온 거예요. 이전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신생 어린이집이었고, 그래서 원생을 이제 채워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행스럽게도 저희 애가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가장 싼 어린이집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더 다행스러웠던 거는 원장님이 한국 아이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자, 뭐 먹어, 하지마, 뭐 이 정도의 단어를 쓸 수 있어서 아이가 적응하는 거에서는 좀 한편으로 마음을 많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특히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비싼 튜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데이케어 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게 이곳 캠브리지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만난 한국인 그 형은 지원 서류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집안에서의 육아 방식 같은 거를 에세이 같은 걸 썼대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한국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이 막 애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어린이집 시스템만큼은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이곳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이곳에 만약 오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을 지정을 하실 때 집보다도 데이케어를 어디 보내셔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거주지를 잡으셔야 할 정도로 이곳의 데이케어의 경쟁률은 그런 부분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식사 제공이 한국은 아마 거의 다 될 텐데 이곳은 되지 않다는 점이 또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식사를 제공해주는 어린이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어요. 대부분은 다 아침에 런치박스를 애한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볶음밥을 싸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전 오후에 간식 정도는 그 데이케어에서 아이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어린이집과 이곳의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선생님들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한국의 어린이집 그리고 미국의 어린이집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분위기 정도로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어린이집 분위기에 있다가 이곳 어린이집 분위기에 오면은 일단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사실. 예. 돈도 돈인데 저희 애가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한국 어린이집은 사실 저희 회사 어린이집이라서 다른 곳보다 규모가 꽤 큰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만족도가 되게 높았죠. 근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아이들끼리 놀고 그 다음에 뭐 놀이터 갔다가 그림 좀 그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냅니다. 각자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봐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 어린이집이 조금 더 활발한 분위기라고 해야 돼.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워낙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다 하시잖아요. 아이들 오면은 막 누구 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뭐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 애기가 오면 뭐 왔구나 하고 손 씻고 앉아야지 뭐 이렇게 약간 느슨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엄청 환영해주고 막 반겨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와서 처음에 데이케어를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좀 한국보다는 선생님들의 어떤 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어린이집 선생님들 되게 고생 많으시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곳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 가서 뭘 해도 크게 터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가 조금 뭐 지저분해지거나 하면은 좀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아요. 이제 뭐야, 아이가 크게 위험한 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끔 내버려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어린이집과 미국 어린이집의 분위기적인 차이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일단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보스턴 시내예요. 보스턴에 사실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은 웬만한 관광지는 다 둘러봅니다. 한 일주일 이상 여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출장이나 뭐 이런 이유로 머무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공항 옆에 있거든요. 아마 보스턴 시내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좀 더 빠를 거예요. 한 10분, 15분을 몰 것 같은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캠브리지보다 더 없어요. 그리고 좀 더 평화로운 것 같고 좀 더 조용한 분위기에서 좀 더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이상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곳 피어스 파크입니다. 피어스 공원에 한번 오셔서 저런 시티 뷰를 한번 보시면서 여기 앉아 있다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요즘 영상이 자주 올라오고 있죠. 영상이 자주 올라가니까 저도 좋고 제 주변 친구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영상을 자주 올려볼 테니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